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리뷰를 건너뛰고 스포일러 리뷰부터 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영화다 보니 평소와 같은 리뷰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으니까 곧장 스포일러 리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전지적 독자 시점보다 하루 늦게 개봉한 바람에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저한테는 둘 다 썩 기대가 됐던 영화는 아닙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은 상대적으로 기대가 좀 되면서 우려도 컸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남겼던 것도 아닌데다가 설상가상 2015년에 개봉했던 버전은 제한과 다름없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으니 관객들로부터 이목을 끌기엔 불리할 수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레트로 퓨처리즘도 낯설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의 흥행은 힘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의외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슈퍼맨을 리뷰하면서 빠르게 몰입할 수 있으면 재밌을 거고 뭐 하나라도 거슬리면 계속 그럴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히 보면 새로운 출발도 비슷합니다. 저는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아이맥스로 본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비교적 수월하게 몰입할 수 있었기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실로 오랜만에 종합 선물 세트로 비유했던 마블의 목록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출발의 전반부는 제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슈퍼히어로 장르의 개봉 시기까지 비슷하고 각각 DC와 마블을 대표하는 캐릭터라 여러모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차라리 슈퍼맨처럼 과감한 시도가 낫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새로운 출발의 전반부는 제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아이맥스 인트로를 새로운 출발 버전으로 보니까 도파민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분에 기대치가 뜨겁게 끌어올랐으나 정작 본편으로 들어가서는 리드와 수 사이에 태어날 아기에게 집중하는 잔잔한 도입부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아기, 즉 프랭클린 리차드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란 걸 귀동냥으로 들어 알고 있었길래 망정이지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무슨 출산 장려 영화도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 대해 웬 분량을 이렇게 할애하는 건지 불만을 토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해외에서의 인지도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위상이 높은 슈퍼맨과 다르게 새로운 출발은 판타스틱 4의 기원을 아주 경쾌하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 장면은 결성 4주년을 맞이했다는 설정을 살려 TV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며 내보내는 하이라이트 영상의 형식을 사용한 작가들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이 사이에 속속 나오는 레트로 퓨처리즘의 미술과 소품도 제 예상과 달리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마블의 다른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라 역으로 신선하게 다가와서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긴 했는데 판타스틱 4의 기원을 다룬 장면을 보여준 후에도 전개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곧 태어날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바람에 도대체 언제쯤 본론으로 들어갈 힘이라도 보여줄 건지 원망하고 있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버 서퍼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실버 서퍼의 위협을 재밌게 봤다고 못해도 실버 서퍼의 존재감은 마음에 들었었고 특히 조니와 벌인 추격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영 시간이 짧기도 하니까 실버 서퍼의 위협은 딱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실버 서퍼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캐릭터의 카리스마 자체는 예전 버전이 낫습니다. 단순히 여성 버전의 실버 서퍼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줄리아 가너의 연기가 부족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눈에 샬라발의 실버 서퍼가 차지하는 건 순전히 CG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서 노린 라드 버전의 실버 서퍼와는 다르게 마치 은으로 만든 식기도구처럼 주변의 사물을 세밀하게 반사시키는 재질이 도리어 저한테는 거슬렸습니다. 이게 실버 서퍼의 위험을 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새로운 출발은 실버 서퍼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속력을 높입니다. 정확히 이 시점부터는 영화에 푹 빠졌고 제 바람대로 조니와 실버 서퍼의 추격전은 역시나 또 한 번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예전에는 구경도 제대로 못했던 갤럭투스가 우주적 존재다운 포스를 내뿜는 것도 몰입의 피치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사실 코믹스에서의 갤럭투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대단하다는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할 건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버 서퍼의 위협에서는 구름이나 태풍 같은 걸로 등장한 걸 본 데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아리셴과 이고 등이 딱히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갤럭투스에도 기대가 생기질 않았으나 적어도 실체를 드러내던 장면에서만큼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이맥스로 봤더니 그 압도적인 위압감이 절절하게 전해져서 쟤를 어떻게 물리칠 건지 궁금한 게 아니라 판타스틱4로 감당이 가능하긴 하냐는 의문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좀 싱겁게 해결되긴 했지만 이 얘긴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왜 새로운 출발을 보고 모처럼 만족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종합 선물 세트로 비유했던 건 아이언맨부터 앤트맨까지 각 캐릭터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저마다 다른 장르의 영화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하나의 상자 안에 든 여러 종류의 과자를 먹는 것 같은 모 아이스크림의 광고가 말하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으나 엔드게임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마블이 다른 데 주목하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지도 못하는 와중에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등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지도 못해 프랜차이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판타스틱4였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 성공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개성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코믹스에서부터 마블의 첫 가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던 것에 걸맞게 새로운 출발은 그 말 그대로 가족으로 화합하는 판타스틱4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탓에 4명의 캐릭터가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기에는 부족했지만 애초에 이 영화는 서사의 중심에 아기를 매개로 한 하나의 가족을 뒀다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마블의 여타 영화와 차별화를 가집니다. 이터널스는 비교할 가치도 없고 대부분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인 판타스틱4는 당연히 어벤져스와도 달라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란 난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캡틴이 결코 누군가의 목숨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발언을 했다면 새로운 출발은 가족애와 인류애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감동적인 연설로 대중과 관객을 설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위해 아들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아들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란 수의 연설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호감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인피니티 워가 캡틴을 본연의 정의로운 캐릭터로 부각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출발은 그 한 장면에서 이미 4년 동안 활동한 판타스틱4의 입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함께 슈퍼히어로 가족이란 캐릭터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다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종일관 감독의 전작인 완다비전과 동일하게 원색 중심의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되 가족이란 테마에 걸맞게 따뜻한 톤으로 일관한 게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일조하면서도 갤럭투스와 실버 서퍼가 등장할 때는 어둡고 차가운 색감을 강조해 확연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도 이 영화의 지향성을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진짜 가족이 아니면서 튀는 외모를 가진 벤의 묘사가 어땠는지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영화는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만큼은 시각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상당히 밝고 포근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안 본 1994년의 영화는 제외하고 나머지 버전에서는 벤이 자신의 외모로 인해 겪는 충격과 갈등을 빠짐없이 묘사한 반면 새로운 출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소재란 걸 고려하면 영화의 톤에 맞춰 의도적으로 또는 영리하게 배제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출발을 간만에 재밌게 봤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도 아마 이것만큼은 인정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근래의 마블 영화답지 않게 진입장벽이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직전에 개봉한 썬더볼츠를 포함해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영화는 속편이고 나발이고 간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가세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케빈 파이기조차 관객들이 즐기지 못하고 숙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을까요? 개중에는 이터널스 같이 예외적으로 망한 영화도 있으나 새로운 출발은 자신의 이점을 10분 살립니다. 다른 영화는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를 볼 필요도 없거니와 간략하게나마 판타스틱4가 탄생하게 된 연유도 친절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에 부딪히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걸 장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저도 황당하긴 합니다만
몇 년 동안 마블이 저지른 작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도 다른 우주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길래 또 그 빌어먹을 멀티버스를 위해 개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멀티버스가 존재한다는 티를 내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출발은 다른 우주의 지구가 배경이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획득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영화 속의 판타스틱4는 4년 동안 슈퍼히어로로 활동했으니 다른 영화들과 같은 우주의 지구가 배경일 수 없거니와 만약 새로 합류시키려고 했다면 기원은 기원대로 더 상세하게 다뤄야 했고 전 지구적인 위협이 찾아온 판국이라 어벤져스나 다른 슈퍼히어로의 행방을 따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출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봤을 때 다른 우주의 지구를 배경으로 삼은 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장 이 영화에 뚜렷한 개성을 부여한 레트로 퓨처리즘만 해도 기존과 동일한 지구에서는 절대 도입할 수 없었을 거고 지구에 닥친 무소불위의 재앙으로 혼란과 폭동 등에 시달리기보다는 판타스틱4의 주도하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적적인 태도도 기존과 다른 지구가 배경이란 걸로 최소한의 면피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4주년을 맞아 열렬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한 장면이나 UN 같은 단체의 회의에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연설하고 호응을 얻는 장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성은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작가들이 다른 지구가 배경이란 걸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과 새로운 출발은 코믹스 같은 연출이 서로 닮았으면서도 이것만큼은 극명하게 다른데 슈퍼맨이 과감한 선택을 연속하면서 파격적인 서사와 전개를 보여준 데 반해 새로운 출발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무리수가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 모를 미지의 함수 같은 선택을 피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해 별도의 설명 따위는 생략하는 게 미덕일 수도 있는 슈퍼맨과 달리 판타스틱4는 기원을 어떻게 해서든 다뤄야 한다는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인 걸 필두로 단독 영화답게 심심하다면 심심하고 무난하다면 무난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 같은 경우도 전반부가 지루해 보였을 지경이었으나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중 8구 그 지루한 시간의 서사가 있었기에 판타스틱4만의 정체성인 가족이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었겠죠. 슈퍼맨의 경우는 다소 불친절하게 보일지라도 여러 캐릭터를 냅다 들이밀어 막힘없이 쭉 달려나가는 영화였다면 새로운 출발은 정성스레 주추도를 놓으며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뼈대를 올립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가 슈퍼맨과는 확연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는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슈퍼맨과 루터 등에 대해 영화로 넘어 몇 번 접한 경험이 있는 덕에 무모해 보일 정도의 시도를 한 슈퍼맨의 구조가 지금에 와서 보면 더 마음에 들지만 두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미약한 관객이라면 새로운 출발을 선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떤 영화가 객관적으로 더 나은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슈퍼맨을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에 당황하는 바람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의 안정적인 전개는 빠른 몰입을 도와서 재밌게 봤으나 두 번째 관람이 더 재밌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만큼 두 영화의 특징이 다르다는 뜻이니까 괜히 또 뭐가 더 낫네 어쩌니 하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 굳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슈퍼맨을 좀 더 재밌게 봤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서 100만을 넘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매우 유감일 따름입니다. 새로운 출발에서 또 흥미로웠던 건 수와 리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대개의 관객들에게는 딱히 이슈가 될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 영화라 일부에서는 누가 판타스틱4의 리더인지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오갔습니다. 저야 뭐 코믹스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전의 듀얼로지에서 어느 한 사람이 더 두드러지게 묘사됐던 기억도 없어서 과연 새로운 출발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이 영화도 수와 리드의 비중을 각기 다른 역할로 나눕니다. 리드는 천재적인 과학자답게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아버지보다는 과학자의 면모가 더 강했던 것 같다면 수는 판타스틱4의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소통하는 역할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어머니로서의 면모도 부각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데 워낙 민감한 시기라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 같지만 그 바람에 각 캐릭터의 개성을 더 뚜렷하게 부여하기는 힘들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니의 경우는 기존의 영화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랄한 성격의 플레이보이였던 이미지를 지우고 뜻밖에도 학구적인 역할을 맡긴 데다가 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범한 인간의 외모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 중에서도 후자의 묘사가 더 안타까운데 그런 소재가 아니면 벤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건지 새로운 출발에서 비중과 분량이 가장 미미한 캐릭터가 벤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벤은 한 여자와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크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차라리 수의 부탁을 받고 막판에 지상의 인간들을 돕는 몰맨이 더 인상적입니다. 그 정도로 벤은 유독 활약이 부족했지만 나머지 캐릭터들은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실버서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G가 좀 아쉽고 마지막에 변심을 빌드업하기 위해 짧게 삽입한 과거사가 이상하게 서프라이즈스러웠다는 게 오게티지만 액션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확실히 이목을 사로잡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갤럭투스에 대해서도 저는 보는 동안에는 별 불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와, 쟤를 도대체 어떻게 잡지? 라는 불안만 컸었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주적 존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싱겁긴 합니다. 왜 제가 슈퍼맨 리뷰에서 고질라 같은 괴물처럼 힘만 센 놈들이야 슈퍼맨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정작 새로운 출발을 보고 있을 때는 한창 몰입한 상태라 갤럭투스의 덩치와 내구성에 감탄만 했으나 따지고 보니 결말부의 갤럭투스가 바로 그 고질라 같은 괴물에 불과합니다. 완력에서 수에게 밀린 건 아주 오래전에 자녀를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린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게 떠올라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외에 갤럭투스가 보여준 거라곤 투시력밖에 없으니 우주적 존재가 뭐 일어나는 불만이 터질 만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예 지워진 캐릭터는 아니니까 언제든지 돌아와서 우주적 존재다운 무시무시한 공포를 선사해주기 바랍니다. 갤럭투스에 대한 묘사 외에도 걸리는 게 또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 단계였던 순간이동으로 갑작스레 지구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물질을 이동하는 게 가능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송신기와 수신기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단번에 무시한 채로 전개했고 리드가 돌발적으로 유레카를 맞이하는 지극히 클리셰적인 연출이 2번이나 있으며 수를 살렸다가 부활시키는 것도 너무 뻔합니다. 솔직히 저는 수가 진짜 죽고 끝나는 줄 알고 마블이 인피니트 워에 이어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것 같아 내심 기뻤는데 아기가 다시 살려내길래 실망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위한 수의 희생과 동시에 파워 코스믹을 지닌 프랭클린의 능력도 잠시나마 미리 보여주기 위해 그 장면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갤럭투스의 발언과 집착으로 만족하고 나중을 위한 미스터리로 남겨두거나 다른 방식으로 과시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사기치는 수법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결말을 그렇게 맺어버리니까 김이 팍 셉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리뷰하려고 곱씹어보다가 하나 둘씩 떠오른 거지 맹세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몰입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께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음악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맥스 인트로에서부터 울려 퍼지던 메인 테마는 듣자마자 어벤져스와 스파이더맨만큼 마음에 들었고 판타스틱4의 기원을 담은 영상을 비롯해 새로운 출발의 톤에 완벽하게 맞춘 리듬과 멜로디가 이 영화의 개성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이쯤에서 쿠키 영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할 텐데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예전에 봤던 영화들처럼 닥터 둠이 판타스틱4와 친분이 있을지 없을지 정도만 궁금할 뿐 나머지는 궁금할 것도 없고 보여준 게 없으니 궁금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썬더볼츠의 쿠키 영상과는 어떻게 연결될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예전만큼 마블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라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둠스데이가 얼른 나와서 대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눈으로 보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은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출발을 재밌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